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억울했을 좌회전 사고.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찔한 사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퇴근길 교차로에서 벌어진 단 2초의 사건인데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녹색 신호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고 3,890만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이 재판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때는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2분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교차로. 직장인 정민호 씨, 올해 34시죠. 그는 여느 때처럼 퇴근길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는 그야말로 모범 운전자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평범한 퇴근길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그는 신호등이 바뀌자 천천히 핸들을 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고 쾅 하는 충격음과 함께 라이더가 도로 위로 그대로 튕겨 나갔습니다. 정민호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김태준 씨 29살의 배달 라이더였는데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신음속에서도 이렇게 외쳤어요. 아저씨, 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해요? 정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황을 넘어서 황당했을 거예요. 정말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진입했거든요. 경찰이 양측 진술을 받았는데 정민호 씨는 좌회전 신호에 진입했다고 했고 김태준 씨는 직진 신호가 녹색이어서 직진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는 상황. 그런데 이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아닙니다. 즉,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정민호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방 블랙박스가 신호등을 비추지 못했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만 찍혀 있었어요. 김태준 씨 오토바이에는 블랙박스 자체가 없었고요. 한편 김태준 씨는 왼쪽 경골, 그러니까 종아리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고 3주간 입원했습니다. 치료비만 1,247만 원. 배달 라이더이다 보니 2달간 일도 못했어요. 그는 치료비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합쳐 총 3,890만 원을 정민호 씨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민호 씨의 보험사는 신호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니 50대 50으로 합의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억울했거든요. 자신의 17년 무사고 경력에 오점이 생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그는 정말로 신호를 지켰다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호등 색깔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잘못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배상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를 가려야 해요. 증거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어떤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이게 우리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원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김태준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자신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직진 신호가 녹색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달렸는데 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또 블랙박스 영상에도 신호등이 찍히지 않았으니 정민호 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피고
정민호 씨 측은 어떤 논리를 펼쳤을까요? 그의 변호사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차로의 신호 체계였어요. 조사 결과 이 교차로는 좌회전 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진 신호가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에 녹색일 수 없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인근 상가 CCTV였습니다. 화질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는 적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어요. 거기에 17년 무사고 경력,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민호 씨가 정말 좌회전 신호를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김태준 씨 말대로 신호 위반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 판사의 결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원고 승소, 즉 정민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김태준 씨의 과실이 100%라는 결론이었어요. 법원이 가장 주목한 건 상가 CCTV 영상 분석 결과였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일관되게 좌회전 녹색, 직진 적색이라는 소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중요한 정황 증거로 채택했어요. 여기에 이 교차로가 좌회전과 직진이 절대로 동시에 녹색일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둘 다 녹색이었을 가능성은 애초에 없다는 거죠. 법원은 또 김태준 씨가 사고의 충격과 부상으로 인해 그 순간의 신호 색깔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뇌가 위기 상황에서 기억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법원은 김태준 씨가 다친 건 사실이니 자신의 보험이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도록 한 거예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첫째, 블랙박스 설치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신호등이 찍힐 수 있는 각도로 조정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 만약 신호등이 찍혔다면 재판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둘째, 사고 직후에는 주변 상가나 건물의 CCTV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셋째, 보험사의 50대 50 합의 권고를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명확히 내 잘못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민호 씨처럼 억울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사실을 밝히는 게 때로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는 매주 우리 일상과 가장 맞닿은 판례들을 가져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